이거 하라고. 아니야. 잘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썸네일로 쓰려고요? 아니요. 22강입니다. 자, 신앙로 개척과 종교개혁 2. 이번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하나의 공의회가 나올 겁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게 나올 텐데 우리 그동안 무슨 공의회를 배웠는지 세 가지의 공의회를 배웠는데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지금 집에 아니야, 얘기할 수도 있겠다. 보내주면 안 해줬어요. 안녕히 계세요. 세 개의 공예가 있는데 이거 맞추면 내가 선물 줄게. 한 번에 다 말해야 돼요? 네. 앞에 보면 안 돼요? 네. 된다고요? 5. 안 돼요. 5, 4, 3, 2, 1. 틀렸습니다. 요겁니다. 자,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 클레르몬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오늘 배울 겁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는 우리 아리오스파랑 아타나시오스파가 있었는데 어떤 파를 인정하고 어떤 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지? 아타나시오스파를 공인하고 아리오스파를 이단으로 했었지. 그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거였고 이때 황제가 누구?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었고 그 다음에 클레르몬 공의회 때는 우르바누스 2세라는 교황이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랬었고 콘스탄츠 공의회 때는 유명했었던 두 명의 용감한 인물 첫 번째 위클리프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후스가 있었던 게 콘스탄츠 공의회였고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오늘 배울 건데 하도 많은 루터랑 칼벤 같은 신교도들이 늘어나자 결국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빡세게 휘어잡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트리엔트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근대사 시작을 좀 알려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고요. 다음 시간부터 근대사에 들어갈 거예요. 자, 종교개혁부터 들어가 보자. 종교개혁. 자, 첫 번째 인물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터. 자, 우리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 1번. 이 사람이 약간 나오게 된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얘들아, 역사에서 보면은 성격이 파탄났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왕은 거의 다 10세예요. 욕하는 게 아니라 10세로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을 막 전제정치하면서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 샤를 10세라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인물은 레오 10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레오 10세라는 사람은 성 베드로 이제 교황이었어요. 이 레오 10세 같은 경우에는 성 베드로 성당 원래 있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공사를 이분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레오 10세는 면벌부라는 걸 막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죄를 한 번씩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지 못해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드려도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기회는 존재합니다. 바로 돈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벌분을 막 판매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니, 교황은 어떤 근거로 저렇게 우리한테 면벌부를 판매하는 걸까? 라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나 반박을 했을 것 같아? 95개. 맞아요. 95개를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주장은 뭐였냐면 95개의 반박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사료이고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0조의 내용,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사면을 언급할 때 그것은 단순히 모든 벌의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부과한 벌의 사면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 우리가 평소에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교황한테 커피를 막 쏟았어. 아니면 실수로 이 교황을 앞에서 헬스하다가 이렇게 쳤어. 그럼 그건 사과를 해야지. 그럼 그걸 용서해 주는 거는 걔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근데 나머지 일들은 지가 용서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면벌부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드는데 왜 지 돈은 안 쓰냐? 맞는 말만 하는 거야. 근데 딱 교황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새끼가? 와, 이 새끼가 와, 맞는 말이네. 아, 근데 좀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루터의 주장을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한 16세기 정도 1555년이었나? 그때쯤에 뭘 하게 되냐면 루터파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아우크스 부르크 화의라고 부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여기에서 루터파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 공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했었던 거를 신교라는 표현을 써요. 신교.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다 해서 신교라고 부르고 원래 있었던 로마 카톨릭을 구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교를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개신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 크리스트교나 아니면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거든. 내가 친구 중에서 이런 애가 있었어.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너 개신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 기독교인데? 이런 친구가 있었어. 뭐야 이게.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포함되는 거잖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개신교야. 카톨릭이 성당이고. 어이가 없다니. 걔네들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의 중요성. 그러면 저희 엄마는 천주교인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면 자기 자신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거야. 기독교는 크리스트교잖아. 이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야. 오, 엄마 앞으로 개신교라고 해요. 말씀을 드려. 엄마 바보. 아니, 야.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우리 루터 배웠지? 두 번째 인물, 칼뱅이라는 인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칼뱅 같은 경우에는 1번. 내용이 더 적습니다. 일단 아니다. 많다. 미안. 칼뱅은 주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우리 칼뱅은 얘들아, 사실 우리 역사에서 배우기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게 현윤에서 나올 거야. 왜 이렇게 윤리 얘기하면은 그 칼뱅이 그 직업윤리라는 그 윤리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자면 이 칼뱅이 주장한 거는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예정설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예정. 우리 면벌부를 판매하는 교황이 뭐라 그랬어? 자기가 죄를 면제해 준다 했잖아. 그러면 어디 간대? 천국에 간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칼뱅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은 아무리 면벌부를 판매해도 이 신자들 있잖아. 걔네 이미 결정됐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런데 니네가 뭔데 면벌부를 막 판매하고 난리야? 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칼뱅이 또 얘기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내용들을 한 책에다가 담아놨거든. 그래서 주요 저서를 한번 보자. 바로 크리스트교 강요. 이 책의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놔서 이 칼뱅의 주장을 한꺼번에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칼뱅이 또 얘기한 건 뭐냐면 직업윤리를 되게 강조했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어떤 직업을 원하니? 혹시 어떤 직업을 원하세요? PD 쪽? PD.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쪽. 만족할 수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뭐 PD가 됐다고 해봅시다. PD가 된 거는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PD가 됐어. 그럼 뭐 어떤 PD가 되고 싶나요? 일단 표절은 안 표절은 안 하는 뭐 재미있는 것도 만들고 뭐 이런 PD가 되고 싶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고 뭐 그렇게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적성에 맞고 그냥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이렇게 됐고요. 그냥 예.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 내가 그렇게 막 애들한테 시달리는 적도 있고 학부모 민원 전화도 막 받아보고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게 너희들이 너무 예뻐. 내가 진짜 페이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나 외모 평가하지 않아. 너무 예뻐. 나는 그냥 수업이 있는 날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날 아침부터 되게 행복하다. 그래서 전날부터 행복해. 그래서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우리 또 어떤 얘기들이 또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준비해 올까? 이런 생각으로 되게 행복하게 학교를 오고 작년에 내가 이제 1학년 수업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1, 2, 3, 4, 5, 12반 총 6반 수업을 이제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는데 애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냥 애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수업 듣는데 그것도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거 같아. 병아리 같아. 이상한가 좀? 나중에 치킨 되면 잡혀먹으니까. 아니 이제 병아리가 치킨 되는 건데. 그렇지. 아무튼 너희 치킨 되지 말고 그 병아리처럼 되게 귀여워서 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얘들아, 직업은 항상 그 직업에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 나처럼. 자, 그런데 왜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냐면 이 직업은 신의 부르심이거든. 신이 나한테 이 직업으로 살라고 계시를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에게 잘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직업 윤리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뭐 동양에서도 다양한 직업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뭐 산업공상 계층. 그거 언제 나왔다 그랬어? 제자백발 때. 그게 무슨 시대요? 춘추전. 춘추전국 시대. 그때 나왔던 개념이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 현윤에서 배울 겁니다. 마지막 3번. 영국 국교회. 참 어이가 없어. 얘들아, 당시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헨리 8세. 이 헨리 8세는 남자였거든. 근데 이 헨리 8세는 6명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와 의사와. 야, 그래 의자왕 같은. 근데 6명이랑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명만 이제 허락이 되니까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한 명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혼하고 한 거야.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근데 이혼을 할 때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야 생각해봐. 네 같으면 허락해 주겠냐? 지금 이따구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황이 안 돼. 빠꾸를 한 거야. 그래서 헨리 8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아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교황할게. 이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교황으로 칭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교회를 만드니 그게 영국 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은 헨리 8세 이혼 문제입니다. 어이가 없지. 다른 애들은 막 루터 같은 애들은 면벌부 판매는 정의롭지 않아. 그래서 나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배경이 나왔는데 얘는 이혼하려고. 이혼을 왜? 어이가 이혼으로 없네.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그렇지. 질려서? 그치? 그거는 모르지. 그 사람의 판단이라서. 아니 정치적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여러 여자. 그냥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을 한 거야. 그냥 여러 여자랑 하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국왕 이건 너네도 할 수 있잖아. 국왕이 이제 교황을 겸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수장임을 선포하는 수장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영국에서는 이 국교회만 믿게 통일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엘리자베스 1세 때였어.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우리 통일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는 제정군사국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트리엔트 공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얘들아, 트리엔트 공의에 뭐 있었어? 앞에 세 개. 처음에 무슨 공의에? 니케아. 니케아 공의에. 그다음 두 번째 클레르몽. 그 다음에 콘스탄츠.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나오는 건데 일단 1번 트리엔트 공의회가 왜 나왔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원래 있었던 교를 무슨 교라고 한다고? 구교라고 얘기한다 했었지.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걸 신교라고 얘기하는데 교황이 교리를 재확인해. 그러니까 성경책이나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하도 많은 신교들이 나오니까 이들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을 다 찾아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다시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냐면 이러한 부패된 교회를 어떻게든 뒷수습을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성직 매매 금지를 시키고 자, 그 다음에 겸직을 금지시킵니다. 겸직이 뭐냐? 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직업을 똑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사하면은 다른 뭐 하고 싶다, 직업을 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차리고 싶다, 퇴사해야 돼요. 의원 면직. 그러니까 완전히 여길 떠나야 되는 거야. 오, 불쌍하지 않니? 세 번째. 자, 겸직까지 이제 불허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뭘 만들었냐면 종교재판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교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후스가 어떻게 됐었어? 화형당했었지. 기억나지? 우리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한 마리의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 백조로 되어 나타난 게 누구야? 루터야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종교재판소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냐면 자신한테 불리한 책들 있지.
그걸 금서로 지정해버려.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한테 약간 비방하는 내용이나 안 좋은 내용들을 싹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그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트리엔트 공의회는 얘들아 무언가 좀 뒷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의 자신의 권위를 교리에서 재확인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 공의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로욜라에 뭐가 만들어졌대? 예수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교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다시 교황한테 순종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1번 목적이 무엇이었냐? 교황에게 순종하게끔 만들었던 거야. 너희는 다시 우리한테 순종해야 돼. 너희의 진짜 교회의 수장은 누구야? 나, 교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짓거리고 있는 루터, 칼뱅,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말고 진짜 주인인 나를 따르라 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어? 그래서 상급자한테 막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신학을 가르치고 이런 걸 막 설립을 해서 다시 선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좀 짜치지 않니? 뒷수습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됐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가 시작된대? 전쟁이 시작된대.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얘들아, 우리 신교도 되게 여러 가지 있었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파? 루터파를 처음에 배웠었고, 루터파는 무슨 화의에서 공인되었다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공인이 되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칼뱅은 공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공인됐단 말은 없으니까 안 됐지 않나? 아직 안 된 거야. 그 칼뱅파를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는 고이센이라고 불렀어. 되게 다양한데 그 명칭들은 뭐 기억하시면 좋고요. 기억 못하면은 유감. 자, 일단 첫 번째 위그노 전쟁부터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위그노 또한 신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그노 전쟁의 1번 프랑스에서 구교와 신교가 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교와 신교가 싸웠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신교가 이겨요. 역사는 이긴 자들이 앞에 기록되잖아. 위그노들이 이겼어. 자, 그래서 당시에 앙리 4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앙리 4세. 이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그노들의 예배의 자유,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낭트 칙령의 내용은 어떤지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트 칙령 1번 까지 쓸 필요가 없겠다. 그냥 여기 옆에다 쓰자. 선교 활동 이런 거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30년 전쟁도 터져. 자,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터진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그래서 독일 이제 주변에서 일어난 거고 보헤미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보헤미아에서 화형당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까? 그게 후스예요. 그래서 더 이 종교개혁의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30년 전쟁의 결과 뭐가 체결이 되었냐? 베스트팔렌 조약. 이라는 것이 체결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지? 너무 길다. 그냥 요약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이 칼뱅파 있을 거야. 이 칼뱅파를 인정합니다. 이제 칼뱅파도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신교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게 네덜란드였는데 그 네덜란드 또한 독립이 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독립을 여기에서 완전히 규정해 버리게 돼요. 2번 네덜란드의 독립. 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 전쟁과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수능 문제였네요. 자, 태종대에 이르러 가는 중국의 일부를 다스리게 되면서 관제를 남과 북으로 나누었다. 북면 관제와 남면 관제로 나눈 것 같아요. 북면관은 샬라샬라해서 이런 일을, 남면관은 샬라샬라해서 한인을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무슨 나라일까? 오, 맞아요. 이 왕조라고 물었으니까 거란의 요 나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면 돼요. 자, 부병제를 실시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였을까요? 우리 당나라 때 안사에 난 이전에는 부병제, 이후에는 모병제가 실시되었었고, 자, 사서집주라고 나왔는데요. 요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던데 일단 요거는 당. 그 다음에 사서집주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얘들아 주희라는 사람이 편찬한 거야. 주희가 누구였는데? 성리학 만든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사서집주라는 말 나오면은 주희의 송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은 16지를 차지하였다. 이게 거란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아구다, 아구타가 개창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진이 세운 금이라고 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만한병용제 이건 뭘까? 만한병용제 뭔지 알아? 처음 들어보지? 이 만한병용제는 뭐냐면 만주족이 있지. 그 다음에 한족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을 병용 모두 다 등용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얘들아 우리 한족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처음 출발했었어? 한이니까. 한나라에서 출발했었잖아. 그 한나라에서 출발하고 나서 한족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했었던 국가가 있어요. 일단은 진한,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있었잖아. 위진남북조 때 호환융합해서 한족 챙겨줬었지. 수나라 괜찮았어. 당나라 괜찮았어.
어디에서 탄압했냐? 언나라? 원나라에서 탄압했잖아. 그래서 맨 아래 신분에 쳐 넣어놨었잖아. 그랬는데 청나라 때 와서는 이들을 어떻게든 병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나라 때예요.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1분 줄 테니까 이 가왕조 뭔지 찾아보세요. 이 왕조 뭘까?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을 칠했는데 아마 형광펜이 아주 적을 겁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사실상 안 보여요. 그래? 잔다르크 있었던 잔다르크? 아니 잔다. 아니 좀 뜬금없네. 아니에요. 일단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그 다음에 리디아는 멸망하였다. 일단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언급된 그런 왕조일 건데 리디아에서도 사르디스를 리디아 왕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디아가 멸망했는데 리디아는 리디아가 멸망했고요. 리디아를 멸망시켰겠네. 자, 그러면 수도 있지. 우리 내전이면은 그 다음 선지를 먼저 보여줄게.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아무르인에 의해 세워졌다.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였다. 이베리아 반도,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아하, 이거는 이슬람 왕조나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아시리아부터 있었던 국가들이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잘 모르겠지요? 같이 볼게요. 자,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오면은 대부분 어떤 문제냐? 사르디스를 먹고 있는 그 국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사르디스와 수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잇는 것을 우리는 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길을 만들었던 건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됩니다. 리디아를 멸망하고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만들어진 것 또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해당돼요. 이때 이집트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돼? 1번. 이집트를 정복하였다가 돼.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을 멸망시켰다가 되면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였다는 유대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르인에 의해 세워졌다. 이거 함무라비 법전 나오는 무슨 왕국일까? 바빌로니아 왕국.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마이아 왕조. 그 다음에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거 무슨 키야?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너희가 풀어봐. 1분 줄게요. 이게 어떤 국왕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어줄게. 다마스코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일족이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도시들은 피레네 산맥 너머의 파더보른의 왕궁으로 사신들을 급파하였다. 이들은 왕국의 통치자 가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하였습니다. 부친의 공덕을 이은 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시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저 위협적인 군대를 격파한다면 신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리스도겠어. 자, 선지를 일단 보여줄게요. 자, 메르센 조약 나왔고, 개종 나왔고, 메로베우스, 트루파티에, 그 다음에 궁정학교 나오니까 아, 프랑크 왕국 왕 중에 하나겠구나. 진짜 아니었구나. 자, 프랑크 왕국의 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나요?
같이 일단 봅시다.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자, 다마스쿠스의 공정에서 뭐 샬라샬라 하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나왔어. 그러면 다마스쿠스의 마 동그라미 하고 이게 나오면은 우마이야 왕조를 꼭 떠올리라고 그때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친, 그러니까 아빠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어. 그러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왕 2명을 떠올려봐. 클카, 피카니까 홀수에 오는 사람이겠지. 첫 번째, 클로비스. 얘가 무슨 왕조 개창했니?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했었잖아. 그리고 클카, 피카의 세 번째 오는 피핀이라는 사람이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하셨대. 그럼 이들 중에서 격퇴를 하신 분이 있어야 되겠네.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 뭐라 생각했냐면 카롤루스 마르텔이 아빠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에서 개창한 인물이 아니니까 일단 빠꾸. 그러면 적들을 격퇴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은 피핀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 교황령을 교황한테 갖다 바쳐준 그 시초가 되었던 게 피핀이었잖아. 그러면 누구 탈락? 얘 탈락이야. 그러면 피핀이 아빠니까 그 아들은 누구겠니? 카롤루스? 아니지. 피핀의 아빠가 대제? 대제예요. 카롤루스 대제예요. 그럼 대제 업적 찾아주면 되겠네. 자, 메르센 조약을 체결하였다. 베르댕 메르센 조약은 우리 870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카롤루스 대제가 사망한 이유가 되고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하였다. 우리 처음으로 개종했던 거 누구? 클로비스. 그렇지. 자,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렸다. 그럼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거니까 피핀이겠지. 근데 지금 피핀의 설명 찾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빠꾸. 자, 뚜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뚜르푸아티의 전투 나오면 누구라 그랬어?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궁정학교를 세워서 고전을 연구하였다 나오면은 맞아, 이게 대제예요. 무슨 르네상스야? 알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카롤루스 르네상스예요. 얘들아, 프랑크 왕국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 너희 지금 이 상태면은 많이 곤란해. 응, 그지? 많이 곤란해. 자, 순서 뭐야? 자, 개창한 사람은 홀수야, 짝수야? 홀수. 무슨 왕조 개창? 메로베우스 왕조 개창했었고, 그 다음에 클로비스는 교황한테 지지를 얻어야 돼. 그래서 뭘로 개종? 야, 옆에 나와 있잖아.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어. 그래서 힘을 얻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게 카롤루스 마르텔이야. 마르텔 때 우마이야 왕조랑 싸웠었다고. 그게 무슨 푸아티의 전투? 뚜르푸아티의 전투. 크레시랑 푸아티의 전투 나오면 그건 무슨 전쟁이야? 100년 전쟁이야. 자, 그 다음에 피핀 나왔다. 얘 무슨 왕조 개창했다고? 카롤루스 왕조 개창했다고. 그 다음에 피핀은 이탈리아에서 전쟁했었잖아. 그래서 땅을 얻었어. 그 땅 누구한테 줘? 교황한테 줘. 롬바르드족의 영토를 교황한테 기증했다 했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정학교랑 고전 연구했었고 그거를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카롤루스 대제 때는 서로마 황제 뭘 받아? 얘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아서 얘가 된 거야. 걔한테 받으면 안 돼.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같이 봅시다. 이건 너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호르무즈를 공격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간은요, 서쪽으로 인접한 이슬람 국가와
대립을 해서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장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 이에 간은 영국 동인도 회사와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호르무즈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를 계기로 설립된 지 20여 년 만에 페르시아만에서 무역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라고 돼 있죠. 이슬람 국가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호르무즈를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호르무즈 공격 나오잖아. 이건 사파비야. 이슬람 왕조 사파비 왕조야.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인접한 이슬람 국가가 있다 했었는데 요게 오스만 제국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오스만 제국이랑 사파비 왕조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대립했던 왕조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배운 거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산왕 우리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런 왕조들도 있었어. 일단 사파비 왕조에 대한 설명을 일단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건 고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지금 1분 줄 테니까 1번부터 5번 선지 각각 뭔지 생각해. (3번) (4번은) 모르는 거 인정. 나머진 노 인정.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왜 나를 봐. 머리 쥐어뜯지 말고. 그래. 어렵지. 어려워. 얘들아 근데 틀려도 괜찮아.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 틀려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에선 이걸로 수업하시던데. 나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 하려다가 항마력 따를 것 같아서 못했거든.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시험에서 틀리면 안 괜찮아. 그때 대학을 못 가. 진짜요? 저희 아빠가 대학까지 말고 쿠팡에서 일하는 거 같던데. 안 돼. 뭐 사가. 이게 오래 일하기가 힘들어. 자,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정답. 자, 우리 처음에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타브리즈였어요. 빼브리즈, no. 타브리즈. 는 티무르 왕조예요. 이거 애들이 왜 많이 틀렸냐면은 대부분 2번도 많이 골랐거든? 왜 그랬을 것 같니?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일단 우즈베키인이랑 헷갈렸던 게 아프가니스탄 있잖아. 아프간족의 멸망으로 나라가 멸망한 건 사파비거든. 그래서 아프간이랑 우즈베키인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 못하겠으면 외워야 돼.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어. 요거 나오면은 우리 3단원에서 배울 오스만 제국이고요. 마라타 동맹 나오잖아. 그럼 요건 무굴 제국이야.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어. 이거 뭘까? 어떻게 하면 좋지?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은 거. 요거는 셀주크티르크라는 국가가 되겠네요. 이슬람도 한번 정리해야 돼. 너희 안 돼. 지금 이 상태로 가잖아. 너희 망해. 나는 우리의 제자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자, 따라한다. 정우, 아후, 정우아호 파, 파 셀티사오. 셀티사오 요게 순서입니다. 배운 순서예요. 오케이? 자, 정통 칼리프 시대. 그때는 칼리프가 제대로 선출이 됐어. 선출 방식이야, 세습 방식이야? 선출? 아직까진 선출 방식이야. 그러니까 뽑는 거야. 이 중에서 얘가 잘할 것 같아? 얘가 되는 거야. 칼리프는 왕입니다. 그 다음 우마이야 왕조 때 와서는 이제부터 세습돼. 세습되다 보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아빠가 아들을 계속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이 독점했다 해서 우마이야 왕조거든. 근데 이때 정통 칼리프 시대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살해당했지. 그리고 나서 나뉘게 됐어. 알리만 돼. 알리 후손만 돼. 안 돼. 알리 후손만 돼. 안 돼. 알리 후손만 돼. 했던 애들이 시아파야. 시아파. 알겠지? 그 다음에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돼라고 했던 게 순위파야. 순위파랑 시아파 구분해야 돼. 누가 다수, 누가 소수였을까? 누가 다수였을 것 같아? 순위파가 다수야. 시아파가 소수였거든. 그래서 시아파를 중심으로 건국한 국가가 있어. 그거 동그라미. 일단 아바스 왕조,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 마지막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중심이거나 시아파 국교를 채택한 애들인 거야. 아바스 왕조 때는 우리 기억나? 당나라랑 전쟁했었던 거? 무슨 전투야? 무슨 라스 전투인데? 탈라스 전투야. 맞아, 탈라스 전투야. 그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바스 왕조였거든. 그런데 후우마이야라고 해서 우마이야 가문이 다시 한번 세운 게 이베리아 반도의 그 후마이야 왕조야. 지중해 교역을 많이 했었어. 그 다음에 파티마가 등장하는데 얘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만들어진 애들이었거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중심으로 건국했던 애들이야.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게 셀주크 티르크인데 이 셀주크 티르크는 뭐 했냐면 바그다드라는 곳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거든. 걔네한테 들어가서 야, 이제부터 내가 술탄이야 하면서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어.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라는 설명이야 이게. 그리고 얘네 전쟁했었는데 십자군 전쟁 누구랑? 비잔티움이랑 했었잖아. 그래서 그 얘기 했었고, 티무르 제국은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세웠다 해서 티무르 제국인데 티무르는 칭기즈칸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처를 했거든. 후손이라고. 나도 김춘추 후손이야. 나도 왕의 후손이야. 왕족. 니들이 능멸하면 안 되는 대상. 오케이? 저도 김수로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김수르 만수르? 아, 김수로. 죄송. 아무튼 티무르 그렇게 자처를 했었다고. 얘네들은 누구의 침공으로 멸망했어? 우즈베키인. 얘는 우즈베키인. 얘는 아프가니스탄 애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은 아직 안 배웠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슬람 사고요. 기억이 안 나면 내 강의를 다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나를 이용해 먹어. 나는 너희들을 지금 도와주려고 이 잘... 왜 그렇게 쳐다봐?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생각해봐.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뭐 너희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러려고 있겠니? 내가 콜럼버스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많이 이용해 먹어. 혹시 집에 있다가 궁금하잖아? 나한테 다 물어봐도 돼. 새벽에 물어보잖아? 아침에 대답해 줄게. 진짜로. 나도 고등학교 때 내가 되게 좋아하던 역사쌤이 있거든. 지금도 계셔. 지금도 계시는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매 교시 쉬는 시간마다 거의 찾아와가지고 막 질문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되게 감사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막 비타민도 막 손에 쥐어주시고 애들 몰래 막 되게 좋았거든. 나도 너희한테 그런 대상이 되고 싶거든. 근데 니넨 질문을 안 하더라고. 질문 많이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